은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조기 은퇴를 선택한 부부일수록 이 숫자에 대한 확신이 강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부는 맞벌이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부동산 한 채 없이 금융자산 7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대출은 없었고 자녀는 이미 독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개시 전이었지만 노후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퇴 전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월 생활비 25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 3천만 원 수준이면 7억 5천으로 25년을 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연금이 들어오면 더 여유로울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첫 1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생활비는 월 32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외식비와 여행비가 늘었습니다. 병원 진료와 건강검진 비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시간이 많아지자 소비의 빈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출근이라는 루틴이 사라지자 하루의 속도가 무너졌습니다. 부부는 하루 종일 함께 있었지만 대화는 줄었습니다.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서로 예민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해졌습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이 돈이 언제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7억 5천이라는 숫자가 점점 작게 느껴졌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연평균 인출액이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인출 속도였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겹친 해에는 자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숫자가 계획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숫자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돈을 지키려면 어디까지 아껴야 할까라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사람 만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반경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파트타임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가 컸습니다. 아내 역시 일주일에 몇 번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7억 5천이라는 금액이 적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이 어떤 삶을 떠받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은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소득이 사라진 상태에서 지출이 유지되면 자산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일이 사라지면 정체성과 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때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기 쉽습니다. 불안을 달래기 위한 지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쓸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멈췄을 때 삶이 완전히 멈추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역할과 루틴이 남아 있어야 자산도 오래 버팁니다. 7억 5천이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에서는 어떤 금액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순간 노후는 비로소 계산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나의 숫자로 이해하려 한다. 자산이 얼마면 가능하다라는 질문에 집착한다. 하지만 실제 은퇴 현장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은 숫자보다 훨씬 입체적이다. 조기 은퇴를 선택한 사람일수록 이 착각에 빠지기 쉽다. 젊은 나이에 은퇴했다는 성취감이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아직 건강하고 아직 활동할 수 있으며 아직 통장에 돈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과도한 낙관으로 이어진다. 이때 은퇴는 준비된 삶이 아니라 계산된 탈출이 된다. 문제는 은퇴 이후 시간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드러난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소비 패턴을 바꾼다. 출근하지 않는 하루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동시에 무방비 상태다. 계획 없는 시간은 소비로 채워지기 쉽다.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이동 한 번이 쌓이면서 생활비의 구조가 달라진다. 은퇴 전에는 보이지 않던 지출이 은퇴 후에는 일상이 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의료비로 이어진다. 관계 유지를 위한 만남은 비용이 된다. 무료일 것 같았던 취미는 장비와 이동비를 요구한다. 삶의 질을 유지하려는 모든 선택이 비용으로 환산되기 시작한다.
여기에 심리적 변화가 더해진다. 일을 하던 시절에는 돈을 쓰는 이유가 명확했다. 지금 쓰지 않으면 내일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지출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처럼 느껴진다. 한 번 쓴 돈은 다시 벌 수 없다는 감각이 불안을 키운다. 이 불안은 행동을 바꾼다.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다. 사람을 덜 만난다. 움직임이 줄어든다. 삶의 반경이 서서히 축소된다. 여기서 많은 은퇴자들이 착각한다. 아끼는 것이 안정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지나친 절약은 삶의 만족도를 먼저 무너뜨린다. 삶이 재미없어지면 은퇴는 버텨야 할 시간이 된다. 이때 자산은 안전망이 아니라 압박으로 작용한다. 조기 은퇴 부부의 사례에서도 이 지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돈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고갈 상태였다. 통장을 열 때마다 안도감보다 초조함이 먼저 찾아왔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하루를 지배했다. 은퇴의 가장 큰 위험은 자산 감소가 아니다. 삶의 구조가 사라지는 것이다. 일이라는 틀이 사라지면 하루를 지탱하던 중심축도 함께 무너진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불안이 들어온다. 불안은 다시 소비와 절약이라는 극단을 오가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부부 관계도 영향을 받는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불안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있는 시간은 갈등을 키운다. 사소한 지출 하나가 감정의 충돌로 번진다. 돈 이야기가 곧 삶의 평가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때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은퇴는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멈추는 순간 삶은 균형을 잃는다. 작은 일이라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을 때 삶은 안정된다. 파트타임 일이든 봉사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수입보다 역할이다. 정기적으로 나가야 할 곳이 있고 맡은 일이 있다는 감각이 삶의 리듬을 만든다. 이 리듬이 유지될 때 소비도 안정되고 감정도 가라앉는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질문이 있다. 나는 일을 그만두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은퇴는 높은 확률로 흔들린다. 자산이 많아도 예외는 아니다. 7억 5천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그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돈은 시간을 사줄 수는 있지만 의미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의미 없는 시간은 결국 비용으로 돌아온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자산표보다 먼저 삶의 구조표를 그려야 한다. 일주일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누구와 얼마나 만날 것인지, 어떤 역할로 사회와 연결될 것인지. 이 그림이 있어야 자산도 오래 버틴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삶의 운영 방식이 바뀌는 전환점이다. 이 전환을 준비하지 않은 채 숫자만 믿으면 누구든 흔들릴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질문부터 던져보길 바란다. 나는 돈이 멈췄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